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사주금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룡님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깜짝 게스트 누군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무룡님은 지금 독감 때문에 네. 오늘 또 촬영을 못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어찌나 아쉬워하시는지. 그래서 무룡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빨리 쾌차하셔서 방송에 복귀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깜짝 게스트는요. 정말 스페셜 중에 스페셜. 아마 2017년도 최고의 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십니다. 네.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요. 벌써 3세를 찍고 4세 찍었습니다. 4세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놀라움. 지금 대박, 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고요. 책 이름은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책을 딱 펼치면 여기에 이제 작가분의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2년 경북 상주 출생. 네. 반갑네요, 상주. 시골이에요. 저의 고향인데. 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코미디 하우스의 와룡봉추 코너로 이름을 알렸다.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자로 활동하는가 하면 2000년도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에서 마케팅 대리로 근무. 대박. 와. 좀 몰랐던 얘기네요. 개그맨과 회사원 생활을 동시에 한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뮤지컬을 제작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경영하며 강의를 하고 있는 전천후. 아마 요즘 세대 가장 4차 산업혁명이 바라는 창의적 인재의 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제트님 반갑습니다. 네. 원도모님 반갑습니다. 네. 가즈마니까 완전 잘생기셨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네. 개그맨도 잘생겨야 요즘은 뜨죠. 원래 개그맨들이 실물 보면 화면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여자들 개그우먼도 그렇고 개그맨도 그렇고. 좀 말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문천식 씨도 저도 우연히 식당에서 뵀는데 문천식이 훨씬 잘생겼죠. 아니요, 고명훈 씨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약간 더 작아요. 문천식 씨가. 문천식 씨는 지금도 그래. 형, 나 지금도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오늘 고명환 씨를 뵙고 우리 이제 책 얘기, 그다음에 고명환 씨 다양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기 전에 이게 광고를 또 찍으셨더라고요. 네. 요 광고 잠시 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고명환 선배 1년에 10억을 벌었대.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비결이 뭘까? 요즘 그 낚시라니까, 낚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비결이 뭔가요? 그 비결은 바로 책입니다. 책이 시키는 대로 장사해서 1년에 10억 매출 올린 이야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이 책은 낚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사실입니다. 네. 광고 잘 봤습니다. 제작, 주연, 아이디어 다 제가 한 겁니다. 대박. 근데 제가 그 저자강연회를 갔을 때 그 저자강연회 엘리베이터에서 그 광고가 돌아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후배님들하고 같이 나오신 거죠? 네, 후배들 그날 그냥 소주 한잔 사주고. 네, 왜냐면 요즘 주변에 그런 인프라를 청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대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또 후배들한테 또 술 한잔 하고. 이익을 좀 분배도 하고. 근데 광고가 되게 독특했던 게 셰프 느낌도 나는데 어부 느낌도 나고 또 마지막에 또 문재인 대통령님도 등장을 하셔서 또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책 얘기, 책 속의 얘기는 이제 또 식당 얘기고 또 그때가 그 한참 그 도시어부 이런 것 때문에 낚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핫할 때 다 찾아봤는데 대박이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시 아이템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을 또는 독자들을 낚겠다. 그 뜻으로. 이런 아이템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혹은 책을 읽고 시킨들 네. 매출의 신이 되더라를 네. 줄여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라고 네,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앞에 그 들어가는 말 잠시 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고 정말 감명 줄도 다 쳐서 오셨네요. 그럼요. 감명 기본이죠. 네.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을 하고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책을 시키는 대로 해봤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 노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주인.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주인으로 살고 있다.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다. 어느 것 하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내 네. 열정이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요즘은 그렇게 딱 삶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냥 네. 내가 내 시간을 사느냐 네. 아니면 내가 끌려다니면서 사느냐.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는 하지 말자. 와, 근데 이 많은 일을 하실 그 시간적 여유가 되시나요? 아니 심지어는 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하셨는데? 네, 이거는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사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한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개그맨만 할 때는 네. 그냥 그거 제 삶이 그냥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딱 그만두고 딱 돌아서서 뒤에 있던 세상을 그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 네. 딱 돌아서서 봤더니 아니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야, 네. 대단하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도 이제 대학생들 뭐 뮤지컬 가르치고 하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만나면 무조건 아니 자꾸 뭐 한 가지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1인당 한 10가지 일은 최소한 할 수 있다. 하여튼 저는 그 주의입니다. 요즘 뭐 어떤 독자분이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만 해라. 뭐 그런 책인가 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분이 제 책도 있고 그 One Thing도 읽었는데 혼란이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네. 이래서. 근데 네. 저는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방송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는 사실은 저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배가 가제트님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2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 변웅전 아저씨가 왜 묘기대행진이라고 예. 거기에 보면 접시 돌리는 아저씨 예. 접시를 혼자서 예. 왜 짝대기를 여러 개를 돌리죠. 예, 다 이거 근데 하나를 열심히 돌리고 나면 얘 혼자 돌아요. 네. 그럼 또 하나를 막 돌려. 네. 이렇게 해갖고 그 아저씨가 접시를 한 10개 가까이 돌리죠. 그죠?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갖고 저 끝까지 돌린다가 첫 번째 게 해준 얘기 좀 잃으면 얼른 와서 또 이걸 돌려요. 그래서 동시에 그 여러 개. 저는 저는 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어떤 하나를 느낌인지 옵니다. 막 돌려서 얘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돌아갈 때 되면 내버려둬요. 그러면 지 혼자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오죠. 예를 들면 대박이다. 공연이 그래요. 뮤지컬 제가 이제 아이들 상대로 주로 이제 뮤지컬을 지금 제작을 하고 지금 있는데 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이디어해서 쓰고 이제 뮤지컬 그래서 극작을 대학원을 가서 이제 극작을 전공했는데 네. 예를 들면 거기 공연을 만들잖아요. 네. 만드는 동안에 쓰고 뭐 작곡하고 그 기획하고 할 때는 제가 이제 막 돌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작이 되고 나면 사실 조연출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그냥 공연하고 다니면서 네. 이제 그 공연료가 저한테 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유의 것들을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금융 경제 이런 팟캐스트를 하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경제 화두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상승을 얘기하면 1, 2, 3차는 다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료력도 있고 동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는데 4차 상승이 연결이다. 네. 근데 연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띵 이런 걸 하면 그 일만 하는 거죠. 그 네.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어디랑 연결되고 네. 여기서 이제 R&D를 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현재 시대에 훨씬 더 잘 맞는 말인 것 그죠. 같아요. 앞으로의 또 만날 시대에는 또 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지금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게 고용 형태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산업들이 다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의 시대가 되면 오히려 수많은 채널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로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나는 진짜 거기다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사실 제가 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999년 말인가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이제 17년, 18년째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세계가 돌아가는 또는 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민연금 원래 지금 준다고 뭐 1년에 몇 번씩 날라오잖아요. 뭐 구병환님은 65세가 되면 뭐 저는 뭐 120 얼마인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내고 있으면 뭐 65세부터 120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오더라고요. 예상치가 가죠. 예상치가.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대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46인데 20년 후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저출산이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저출산만 보더라도 한 반 정도밖에 못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그냥 이제 농담 반 그래서 국민연금 계속 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왜 애들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저희가 하잖아요. 이제 연금 특집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국가는 이제 국가 공적연금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개인이 그 플랜을 짜는 걸 돕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연금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다양한 소득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채널들을 계속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 받는 거 걱정돼서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책을 찾아봐도 진짜 내가 시원하게 뭐 저출산에 대한 해답은 이거다라고 한 책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제가 꽤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띵처럼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준다 치면 1인당 직업을 한 3개씩 가져주면 나는 3개씩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씩을 가져주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인구 수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아무리 무슨 몇 조를 들여가지고 캠페인을 해도 일단 엄마들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애를 낳을 엄마가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이거는 이걸 사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1인당 제가 제 학생들한테 진짜 그러는데 1인당 5가지 일은 할 수 있다. 최소한. 나중에 일자리 특집으로 한번.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거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거냐 이런 것처럼 창업은 이제 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까 이제 원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굳이 그런 것들이죠.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발탁해 주기를 혹은 어떤 민간인이 이제 발탁해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나는 요즘 이제 김생민 씨가 핫하기 때문에 김생민 씨랑 이렇게 저랑 비교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만 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내가 어떤 유행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생민 스타일도 당연히 맞다. 근데 나는 김생민 스타일은 수비형이고 절약을 통해서 저는 좀 공격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김생민 씨는 커피는 신동엽 씨가 사줄 때만 먹는 거. 그리고 커피를 안 먹었더니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해요? 근데 김생민 씨가 손을 주먹을 꽉 쥐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어.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2잔 먹으면 많으니까 365만 원 아끼는데 저는 이제 저 스타일은 나는 그러면 2잔 먹고 365만 원 쓰고 이거 한 1년 걸리거든요. 1년 동안 책 써서 나는 3,650만 원, 뭐 3억을 벌겠다 이 주의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옛날에 이제 며느리감을 그걸 할 때 아껴서 하는데 보통 다 못 버티는데 마지막 며느리감이 이걸 가지고 그 떡을 해서 돌리고 해서 오히려 일감을 받아와서 재산을 훨씬 더 축적했던.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스타일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취업 그 회사의 어떤
그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또 자기의 그 노예의 삶이 아니고 네. 자기의 주인적인 삶을 살 만한 사람들은 또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자기가 당장 회사를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든 어디 LG전자든 들어가서 거기에 솔루션을 가지고 자기 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취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옛날에 선생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직업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직업을 써봐 이렇게 한대요. 그럼 네. 이제 애들이 쓴대요. 배우, 탤런트, 네네네. 뭐 그다음에 가수, 네네. 그다음에 선생님, 네. 그다음에 학교 없으니까 코디네이터 이렇게 쓴대요. 근데 그걸 써도 15개, 20개가 안 넘는다는 거죠. 근데 직업이. 우리나라 직업 수가 맞아요. 아니, 애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네. 직업 수가 제 기억이 좀 한데 10,000개가 15,000개 정도 네, 된대요. 네. 이게 미국 가면 한 3만 개쯤 되고 네. 일본 가면 25,000개쯤 된다. 네. 그러니까 직업 수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네. 뭘 해야지 내 삶의 주인공이 될지를 이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이 네. 다 이제 한 군데로 간다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 이제 책 얘기로 좀 다시 들어가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일자리 특집이 아직 책 특집인데, 네. 그 책 보니까 네. 이 4번의 사업 실패가 또 앞에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10억 벌 그 네.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그 전에 4번의 사업 실패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잠시 들어볼까요? 일단 4가지는 네. 첫 번째 그 시내시티 아시죠? 강남에. 네. 시내시티 건너편 골목 바로 들어가자마자 네. 한 50m만 들어가면 오른쪽에 첫 번째 가게에서 감자탕집 감자탕집. 3년. 네. 그다음에 리츠칼튼 호텔 아시죠? 네. 그 맞은편에 대로변에 리츠칼튼 한글 표기를 찾아봤더니 리츠칼튼이에요. 네. 예. 근데 저랑 문천식 씨랑 니츠칼튼이라는 포장마차를 했어요. 니츠칼튼.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되게 재밌어했어요. 사람들이 야 리츠칼튼 가서 내가 한 잔 살게. 아, 그 사람들이다. 그 리츠칼튼 신나서. 위에는 닉스앤락슨가 그 되게 비싼 그쵸, 비싸죠. 되게 비싼 가라오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거기 가서 사는 줄 리츠칼튼 알고. 가서 살게 이러면 거기 가서 사는 줄 알고 네. 근데 우리 집에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데려와서는 뭐라 하지 않죠. 네. 재밌어. 빵 어쨌든 터지는, 네. 그것도 했는데 어쨌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저 대방동 쪽에 저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 대방동. 인도 예, 인도에서 예. 네네네. 여의도에서 딱 신길동 쪽으로 딱 바라보면 아, 네네네, 네, 맞아요. 거기에 네. 큰 노들길 바로 옆에 맞아요, 맞아요. 하나 아, 있어요. 예, 예. 네, 네.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를 제가 이제 우리 여의도 시절에 네. 저도 이제 거기 연습장을 한참 다니다가 그 1층에 스낵바가 있었는데 뭐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거기 문을 닫은 거야. 근데 내가 사장님한테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왜 닫았어요? 이랬더니 지금 뭐 주인이 뭐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박. 그래서 내가 그걸 했었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책 전에 네. 옹진 출판사에서 네. 그 고명환의 8주 식스팩 프로젝트라고 네, 그런 책을 네. 또 쓰셨더라고요, 먼저. 몽장된 책을 냈어요. 네. 그때 제 와이프랑 한참 헤어지고 지금 와이프랑 헤어지게 됐었어요. 사귀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자기 몸에 자해를 하게 되고 막 자해하는 느낌으로 저는 운동을 한 거예요.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거를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네. 옹진 출판사에 연락이 와서 그 일기를 좀 보내달라. 오. 그래서 이제 책이 출간된 건데 그거에 힘을 입어서 닭가슴살 사업을 제가 돈 제일 많이 투자한 거예요. 닭가슴살. 아, 진짜. 그랬는데 제가 고닭으로 원래 디자인까지 다 했어. 고닥. 고닭. 고명환이니까 고닭 이래가지고 출시를 앞두고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디자인도 다 나오고 그 패키지도 다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허경환의 허닭이 시장에 나온 거야. 맞다. 난 그 어디서 들어봤다 싶어. 네. 허담을 들어봤네. 그러니까 허경환 씨는 본인이 뭐냐면 또 먹고 또 나오고 그렇지. 했잖아요. 허경환 씨는 이제 사실은 본인이 A부터 Z까지 한 건 아니고 어떤 회사가 런칭을 했구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고 나는 내가 A부터 Z까지를 다 그냥 하니까. 천천히 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허닭이 나오는데 내가 고닭이야. 근데 내게 나중에 출시야. 후배기도 하고 우리는 좀 그런 것 좀 민감하기도 해. 내가 선배인데. 그치. 괜히 따라한 것 같고 또 후배 사업에 괜히 또 저거 하는 것 같고 뭐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미 다 돈이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차만닭으로 바꿨는데 하여튼 그러고 출시해갖고 국내 유일의 토종닭을 가지고 토종닭 업계에서 다 말렸습니다 저한테.
이게 단가가 안 나온다. 그냥 일반 육개닭으로 해라, 싼 걸로. 너 왜 이렇게 비싼 걸로 하려고 하느냐. 그냥 난 남들한테 사업을 하셨군요. 좋은 거 먹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시장에 대한 계산, 뭐 이윤에 대한 계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내 감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마음으로 하면 그치. 다 알아주지 잘 않을까?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파악한 거는 야 90년대까지는 그런 게 통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당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24시간 붙어갖고 열심히 하는 사장님만 계시면 그쵸. 우리가 예전에 90년도 뭐 가제트님은 저보다 연배 2살 뭐 이러시니까 우리가 뭐 20대 어때만 해도 정말 식당 주인이 그 정도로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웬만큼 맛없어도 벌죠. 진짜 찾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요만큼 잘못되면 그쵸. 댓글에서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막 이런 시대가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네. 그렇게 실패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대박 아이템, 대박 지금 네. 이제 가게를 하시게 네. 됐는데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62페이지에 보면 네. 내가 왜 지금의 업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네, 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좀 20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셔서 지금의 식당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4번을 다 말아먹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복귀를 하셨구나. 네. 네. 왜냐면 이때가 또 결혼식을 4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둔 거의 거의 1년 전 이때부터 이제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결혼 전에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요즘 문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문득.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문득 그 야구장에 진구구장에서 누워 있다가 뭐 외국인 선수가 2루타 치는 순간에 자기 진짜 번역만 하고 살다가 그리고 카페 했거든요. 카페하고 번역 일 조금 하다가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외야에 땅 치는 순간에 문득 난 소설을 쓸 수 있다. 이러고 바로 가서 펜하고 종이 사서 소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문득 책이 1200권이 있었어요. 내 방에. 요 앞에 서재처럼. 근데 문득 저 책 건수를 한번 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세보니까 한 1200 몇십 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0권은 읽었구나. 200 몇십 권은 사실 뭐. 연예계에서도 이제 그 책 네. 많이 읽으시는 걸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1000권을 읽었는데 책이 독서가 그렇게 좋다는 거는 전 지구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내 생각, 아까 말한 내 감, 뭐 나의 착한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 되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 이런 그냥 그 사람의 감 싹 빼고, 네. 그럼 여기 1000권이 있으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다. 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내 사심 싹 빼고 네. 무조건 대입하자. 그러니까 일단 업종 선정할 때부터 이제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부터 읽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예를 들면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잖아. 네. 1, 2년 잘 되다가 또 혹딱 망하면 그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서 좀 전에 오프닝 때 얘기했던 그런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가장 큰 또 앞으로 뭐 수십 년은 갈 네. 그런 어떤 트렌드고 그다음에 웰빙에 대한 거는 뭐 점점 어쨌든 간에 더 좋아지는 추세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손자병법이 제일 먼저 딱 뽑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략을 짜고 할 때는 손자병법이니까 네. 그 어떤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그 547개 항목을 딱 뽑아놓고 네. 내가 그거부터 이제 대입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도천지장법. 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뭐 그 국민들이 이제 왕을 얼마나 신임하느냐 이 나라와 이 나라에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왕이라고 보고 나는 일단 내가 이 주변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에서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산으로 넘어간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산의 민심을 내가 그래도 좀 아는 거라. 그리고 뭐 그 장수들 비교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장수. 난 내 장수가 누가 있냐. 그 아까 말한 뭐 내 후배들부터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식당 40년 했어요. 우리 누나도 같이 했고, 매형도 있고 다. 그러니까 난 이 장수를 일단 품어야겠다. 그러면 이 장수들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지형 따져보라고 하니까 또 지에 관한 것들 따져봅니다. 뭐 가게는 주로 골목 뭐 아니면 대로변 어디서 해야 되냐 뭐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심지어 이왕 평평한 데가 너무 비싸서 못 얻을 거면 만약에 언덕이 져 있으면 이왕이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가게가 낫다. 내리막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은 생각해보세요. 오르막은 속도가 줄어서 지나가다 간판 보고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쵸. 근데 내리막의 우측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이게 책에 다 있는 내용이야. 맞아. 보면서 우와 메밀국수집이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오르막에.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집은 내리막이긴 한데 내리막 시작인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이 오르막인데 길 건너편에는 그때는 가게가 없었어. 지금은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웃긴 건가 하면 그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있죠. 쪼매난 가게. 네.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내려오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네. 소프트 아이스크림 파는 데. 그렇죠. 올라가는 데가 팔린다. 그게 목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난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대입해 보려는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책 읽으면서 뭐 교육 관련 책 읽어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은 좀 부족한데 그쵸. 대입은 잘하게 우리가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입해 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 그리고 이거 20가지 항목 여기 나와 있는 게 네. 이제 그 세스 고딘 책에서 나온 건데 페차쿠차라고 네. 뭐 제잘제잘거리다 뭐 이런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20가지 항목으로 네. 딱 나눠서 한 항목당 네. 뭐 1분인가에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네. 이제 네가 한번 써봐라. 이래서 저는 그대로 쓴 거예요. 아, 네. Q&A.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이거 20가지 메밀국수를 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밀국수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대입을 해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개그맨 20년 넘게 했는데 네. 수없이 많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는 프랜차이즈는 아예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하지 말아라고 돼 있었거든요. 나는 그 자본주의, 난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책을 한 그런 쪽 책 3권만 읽어도 나는 절대, 왜냐면 이 사람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치. 왜냐면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프랜차이즈가. 그렇죠. 그러면 본사, 그다음에 뭐 중간에 지사, 뭐 여기서 다 가져가면 우리가 뭐 닭 한 마리 15,000원 받는 게 지금 비싸다 하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시장 가면 닭 한 마리 뭐 2,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한 마리 15,000원 비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커피 뭐 이거 원두 한 잔에 뭐 150원인가 뭐 그렇다는데 4,100원 비싸다. 근데 그런 어떤 가게의 자리세라든가 뭐 분위기 인테리어 그렇죠. 뭐 이런 비용 이런 거를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난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겠다 일단 이 삼각형 중에 야. 밑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박명수 씨가 또 한번 저한테, 박명수 씨가 여의도에서 교촌치킨 그렇죠. 여의도 그 앞에다 박명수 이름 해서 이렇게 엑스밴드 네, 해놓으시고 심지어 네. 그거를 그 만들어가는 과정 때 박명수 씨가 저를 하도 데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태어난 과정을 다 알아요. 그렇구나. 교촌에서 진짜 이 박명수 씨가 나 아니면 안 할래라고 막 협박해가지고 여의도를 거의 독점으로 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상권이에요. 지금은 막 뭐 몇 메타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같은 그쵸, 상표가. 그런데도 박명수 씨가 2년 하고 그만뒀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서 그것도 하고 피자 가게도 했지. 네, 2년을 하더니 제가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여서 자주 갔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가 많을 때는 15대까지인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도 이게 노력하는 만큼 이게 이제 본인은 그래도 이제 다른 데보다 훨씬 돈이 잘 벌렸는데 네. 박명수 씨의 예를 들면 그 이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박명수 씨가 딱 진짜 어디 가서 행사 딱 한 번 하면 주는 돈하고 한 달 버는 돈하고 액수가 똑같았던 거야. 거의. 충격이네.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씨는 그게 계속 비교가 되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하다가 저는 왜 그걸 정리를 하셨나 그게 궁금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배달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네. 뭘로 또 더 깨지냐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수익률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15대잖아. 한 달에 꼭 그 중에 한 대가 사고를 내는 거야. 그치, 오토바이 사고. 쿡 박아. 그러면 1,500만 원, 2,000만 원. 그렇구나. 그랬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사업은 크고 장사 잘 됐어요. 장사 무지하게 잘 됐죠. 네, 자리 늘 가면 자리였고 이랬는데 그렇게 뒤로까지는 돈도 많고. 근데 뭐 이거는 그 병수제교 저는 사실 다른 업종들은 솔직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대놓고 이게 제가 이제 본 자료가 그 네이버에 나와 있어서 이제 편하게 본 건데 통계청 자료로 2013년도 자료인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평균이 189만 원이더라고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은퇴 자금으로 뭐 그걸 투자해서 189만 원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나는. 나는 내가 말리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닭을 대신에 닭을 진짜 꼭 튀겨봐야 돼. 내가 박명수 씨 가게에서 진짜 닭 한 일주일 튀겨두고. 튀겨 보셨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이제 우리 가서 다 도와주고 했는데 세상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 기름 냄새가 진리죠 사람. 정말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본인이 사람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진짜 치킨집에서 돈 벌려면 자기가 다 튀기고 자기가 다 배달 가야 되고 편의점에서 돈 벌려면 24시간 자기가 다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이것도 당연히 시킨 거예요 책에서. 네. 이건 뭐 안 시켜도 사실 내가 책을 안 읽어도 가지트님도 그렇고 원더우먼님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청취자 뭐 시청자분들도 내가 볼 때 정답을 알아요. 인생의 정답을 알아. 다만 안 할 뿐이지. 안 하는 거야. 그게 그치.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다르지 않을까 여행을 약간 바라겠다고. 제가 나는 진짜 다른 줄 알았어요. 네. 나는 약간 예전에 그 4개 말아먹을 때 그때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나는 진짜 잠 안 자고 할 유전자가 좀 잠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도 심지어 다르고 개그맨이니까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잠도 없고 이건 뭐 성공할 수 있는 3박자를 다 갖췄다 했는데 쫄딱 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혜롭다는 게 정답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쓰는 것 중에 가장 아까 이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플러스 뭐냐면 힘든 걸 하는 게 쉬운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자꾸 프랜차이즈를 찾는 이유가 나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있고 싶은 거야.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그냥 다 이게 시스템으로 누군가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앉아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런 업종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는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접시를 돌려야 그래서 제가 그 제과 유명 브랜드에 계신 직원분을 아는데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떴다고. 은퇴하신 분들이 손쉽게 돈을 벌으니까 빵집이니까 손쉽게 돈을 번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제 친구들도 뭐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업종 하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연락 와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제 제 나이 또래면 지금 나가라 하는 그렇죠. 나이니까 하는 때가 됐죠. 지금 이제 시간 나면 집에서 컴퓨터로 계속 검색하는 게 아까 말한 딱 그 세 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킨집, 편의점, 그다음에 그 빵집. 맞아요. 네. 왜냐면 왜냐면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명문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녔는데 진짜 아까 말한 게 원띵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고 뭘 하고 싶어도 사실 뭐 배운 것도 할줄 아는 없고 것도 기술 할 없고. 줄 아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박명수 씨가 진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이게 삼각형을 자기가 그렸어요. 이 형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리더니 명환아 형이 깨달은 건데 절대 이 삼각형의 맨 밑에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 정도로 수익이 남으면 다른 분들은 사실 다른 거의- 사람은 내가 볼 때 불을 보듯 뻔하다. 네.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이게 위에서부터 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본사가 수익률이 제일 클 테고 네. 그러다 보면 이 밑에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형태로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알고
덤벼드니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사실 책이 시키는 대로 했다지만 이 책 청권 중에 청권을 다 제가 저거를 하진 자료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뽑아내는 건 사실 제 능력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선택하는 이 능력은 이제 독서력이다. 네. 그리고 그 제가 또 읽으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가장 싸고 홍보가 좋은 홍보 전략이 있으시다고. 네네네. 아마 이 부분은 그 실제 이제 금융가에 있으신 분들이나 또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요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식당 쪽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가장 싸고 장단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저는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연결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홍보의 대상들이 인터넷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식당이니까 모든 지역에 보면 뭐 무슨 엄마, 아지매, 맘, 뭐 이렇게 끝나는 지역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일산 아지매, 뭐 일산 엄마, 일산 맘, 파주 맘, 뭐 대구 맘, 뭐 구리 맘 다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런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막 십몇만 명. 제가 일산 진짜요? 십몇만 명이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모임이. 이렇게 이제 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카페 안에서도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런. 뭐 다음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있죠. 근데 그 10만 명? 15만 명이에요. 일산은.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이 사람 한 명 15만 명이죠. 남편 끼면 30만 명. 애 하나 끼면 45만 명에 부모님이라도 혹시 있으면 거의 60만, 양쪽 부모 있으면 100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명의 영향력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대신에 여기를 가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했다가 오히려 이게 보세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잘못해갖고 망한 가게들도 많아요. 그렇지. 이 인터넷의 모임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일산 롯데백화점은 이 일산 아지매라는 이 카페의 전용 그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이분들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실 왜 이게 필요했냐면 특히 엄마들의 커뮤니티는 훨씬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제 그 아이들 그 물건들 서로 교환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하고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아팠어요. 뭐 아니면 뭘 먹였더니 아니면 저 옛날에 했던 것도 그런 식인 사실은 거예요. 그 네이버 중고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보다는 엄마들끼리가 훨씬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 정보를 주고받는 건 다른 훨씬 활발해요. 그건 무조건 지역이라서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그 중고나라보다 그게 이제 학교, 학원 뭐 이런 거에 다 연결돼요. 이 엄마들의 모임이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이제 매출로도 직결되고. 그거에서 지역 상권을 거기서 뭐 다. 방법은 뭐냐면 제가 세스 고딘 책에서 딱 저도 또 따온 거예요. 뭐냐면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객의 입으로 얘기하게 만들어라. 와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휴를 맺은 다음에 우리 메밀국수 맛있어요, 뭐 싸요, 뭐 사진 올려놓고 뭐 1+1 이벤트 합니다, 뭐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른 식당들 보니까 다 직접적인 홍보를 하죠. 근데 제가 세스 고딘이 절대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생각해도 주인이 아무리 싸고 맛있다 해도 사실 그렇죠. 안 믿잖아요. 오히려 더 그죠? 반감이 들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 책 나오기 전에 이 출판사에서 제가 올린 글들을 다 찾아봤는데 진짜 제 입으로 우리 집이 맛있어요, 싸요, 와주세요는 한 번도 올린 적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우리 가게 얘기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 첫 번째 이 아줌마들이 뭐를 좋아할까 하다가 맨 처음 한 게 우리 가게에서 드립 커피 내리는 강의를 내가 바리스타가 그 동네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숍 다니다 보니까 친한 바리스타 동생이 생겼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는 돈을 줬죠. 내가 한 명당 10,000원씩 줄 테니까 너 와서 드립 커피를 좀 해줘라. 그리고 드립 커피는 좀 뭔가 이
그래서 인원수를 많이도 안 뽑았어요. 이게 많이 뽑으면 또 장사 속이 있어 보인다고. 그치. 이거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소수정에 거의 한 기수에 뭐 10명 많으면 10명, 진짜 많으면 15명. 내가 잘르느라고 막 엄청 제 남편도 데려가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딱 10명 정도. 왜냐면 기구가 또 그만큼밖에 안 돼. 그렇죠. 실습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10,000원씩 줬더니 그 동생은 또 지금 10,000원이면 너무 많이 준 거다 하면서 케이크도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오로지 드립커피 내리는 것만 정성스럽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메밀국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이제 수업이 아침 이분들은 이제 언제 시간에 대해서 하면 우리 가게도 10시에 문 열지만 이분들도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 시간 그 시간이 딱 좋잖아요. 네. 그럼 내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우리 가게로 오세요. 한 다음에 수업을 한 11시 45분에 끝내. 그럼 거기서 밥을 자연스럽게 먹고. 아니 그분들은 미안해서라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는 애 때문에 뭐 때문에 가야 된대. 못 먹고 가는 거야. 포장을 해달래. 그렇지. 미안하다며. 그래서 내가 이거다. 제가 가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박. 그 다음에 대박. 제가 그 다이어트 책을 냈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너는 개그맨이어서 그렇잖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루즈세요. 네. 루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분명히 가제트님도 그렇고 우리 원더우먼님도 그렇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자기가 줄 것이 있는 거죠. 네, 가진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그맨인데도 제가 또 심지어 작사 강의도 해줬어요. 대박. 작사. 내가 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작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노래가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내 남편으로 자 작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공동으로 작사를 막 했어요. 내 남편.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랑 살지 않았을 것을 뭐 이런 거예요. 아줌마들이 막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다이어트 강의, 작사 강의, 뭐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다 했어요. 대박. 그리고 시간은 항상 그렇게 11시 45분에 끝나 칠판까지 사다 놓고 내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백화점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문화센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 문화센터가 사실 돈이 안 돼요. 네. 백화점 입장에서는 네. 받은 돈을 강사한테 거의 다 전양해 주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데도 강사가 얼마 돈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레퍼런스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네.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람이 유입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쇼핑이나 다른 것까지 부가가치로 이어지는데 정확하게 사시는 백화점 전략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진짜. 애기 엄마들이니까 돌잔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솔직히 말해서 돌잔치는 이제 많이 우리는 모든 개그맨들이 이게 사실 공식 가격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돌잔치 가서 너무 돈 많이 받기는 또 좀 미안한 거야. 왠지 희한하게 돌잔치는 그쵸. 공식 가격으로 1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 그냥 100만 원이야. 그래도 100만 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그 사연을 올리게 해서 제일 구구절절 아니면 재밌게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제 가게 얘기를 해요. 막 올리면 이 구명 씨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일산에서 메밀국수 하시는 분인데요. 메밀국수도 참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돌잔치를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내 얘기를 계속 이 사람들이 하게 할까? 돌잔치 가면 뭐 합니까? 사진을 엄청 찍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가게 사진은 또 많이는 안 올리지만 돌잔치 사진은 또 그 사이트에 애기 자랑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저 고명환 씨한테 당첨돼가지고 너무 재밌다. 왔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당첨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러니까 고명환 씨가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고명환 씨 글 올라오면 기다려보세요. 막 이러면서 야, 완전히 이제 플랫폼을 만드셨구나.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이 이제 막 제 얘기하면서 항상 제 얘기 끝에는 메밀국수 얘기가 따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거 했죠. 또 하나는 이것도 봐요. 돈도 진짜 내가 이랬어요. 그날은 진짜 좀 진심이었어. 혼자 가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손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고 있다가 이랬어요. 오늘도 혹시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아이가 먹다 남긴 거 또는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 아니면 시부모님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로 뭐 두끼를 때우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얘기하면 듣는데도 나 비빔국수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는 살짝 노출해. 당당히 얘기하세요. 나 비빔국수 먹고 싶어. 뭐 이러면서 지금 선착순 한 명에게 제가 직접 그 우리 집 국수 2개, 메밀전 하나, 만두 하나 들고 찾아가 있습니다.
이래갖고 시작 해갖고 물론 첫 번에 끝났죠. 네. 근데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고 그 밑에 고마워하고 고마워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에. 되게 뭐 비록 뭐 막 100몇십 등이지만 고명환 씨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그 카페를 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세상에. 응원하고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세상에. 내가 진짜 그거 해갖고 또 배달 가서 그 띵동 진짜? 눌러서 네 진짜? 그분하고 인증샷 찍고 이건 올려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네, 그래서 대박. 이거는 이제 만나서 잘 전달했습니다 올렸죠. 그분이 다시 또 다 먹고 나더니 그렇게 먹으면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어. 그분이 막 극찬을 해주시는 거죠. 막 우리 메밀국수가 막 어땠다, 막 맛있었다, 막. 그러니까 저는 그 전략을 이게 한 번에 처음에는 나는 상대방 고객이 얘기하게 하라가 도대체 뭘까? 이게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근데 하나를 딱 깨우치고 나니까 막 미친 듯이 네, 연쇄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냥 쭉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반드시 최소 몇만 명이 내가 웬만한 지역 거의 심심해갖고 다 찾아봤어요. 없는 데가 진짜 없어. 그 지역에 지역 이름 붙이고 엄마 아니면 맘 아니면 아지매야. 이거 세 가지면 무조건 검색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휴를 맺고 싶다. 조건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제휴를 맺은 다음에 대신에 활동을 되게 진짜 작전을 잘 세우시고 해야 돼. 진정성 있게 가야 네, 돼요. 잘못했다가 하면 오히려 여기서 역효과가 네, 막 그 안 좋은 글 맞아요. 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네. 정말 음식에 자신 있으시고 네. 진짜 서비스에 자신 있고 하시면 근데 사실 이제 그 요식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업, 그러니까 금융도 사실은 서비스업인데 네. 이게 사람들과의 뭔가 관계 접점을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윤석철 교수님,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도 책에다 쓰셨는데 줄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명감을 받았는데 줄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근데 줄 것을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감명과 네, 감동이 저도 막 쓰나미 같이 오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네, 이 신간에 네. 대해서 우리 그 청취하시는 청취자님,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오늘도 오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앞에 보면 이제 제 메일 주소가 딱 있거든요. 네네. 책 저자 네네. 소개 밑에. 여기 이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 제 책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게 네. 생겼다. 네. 그리고 쉽다. 잘 읽어진다. 그 얘기도 진짜 많았어요. 네. 저는 오늘 보내주신 분도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3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책 나오면 또 꼭 사볼게요. 그러니까 왜 잘 읽혀지나 생각을 했더니 정말 말하듯이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진짜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 전문 느껴지니까. 작가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제 원래 말하듯이 쓰는 게 그렇죠. 최고. 근데 두 분이 내신 책도 제가 제목 보면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중간에 그래프들도 조금씩 있고 뭐 이래서 네. 이렇게 넘길 때는 야 이랬는데 굉장히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78페이지까지 읽었지만 네. 저 읽으면서 되게 여느 금융책처럼 네. 딱딱하지 않고 네. 굉장히 술술 잘 읽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저희도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으니까 네. 나름대로. 네. 하여튼 그런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저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메밀국수 먹고 싶어요. 근데 사실 고명환 씨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메밀국수 하시는데 이제 꼭 육수는 직접 끓여라. 이 어찌 보면 그 드시는 분들의 건강 그리고 네. 드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사실 하나하나 배려해서 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고명환 씨 만나면 우리 가제트님은 또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혹시 저야 사실은 세 번째 네. 만났지만 식당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제트님은 사실 이제 오늘 고명환 씨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책을 네. 저도 되게 많이 본 사람이라서 정말 책을 많이 보시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어치를 한 2년 넘게 본 것 같아요. 책을. 그러니까 뭐 저 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책대로 이제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제 약간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책으로 연애를 배우는 것처럼 되게 프랙티컬하지 않다. 이렇게. 근데 전 진짜 책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책에 있는 그 질문들을 갖다 이렇게 선문답처럼 안고 그걸 갖다 내꺼화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정말 이렇게 리스펙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때 또 만나서 또 우리 이제 고명환 씨에 대해 살아온 얘기에 대한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죠.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멘트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맹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금문 수고하셨습니다.